자,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폭군? 아니면 되게 교활한 협상가?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오늘 저희는요,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 고정관념을 한번 제대로 깨부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미디어에서는 종종 그를 굉장히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처럼 그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그의 모든 행동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될 자료는 바로 이 책입니다. 정성장 박사의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오해와 편견들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이 과연 맞는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김정은이 갑자기 거의 막판에 가서야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책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은 그냥 세상에 알려진 시점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타임라인이에요. 책에 따르면 김정은은 고작 8살 때, 그러니까 1992년 생일 파티에서 이미 후계자로 낙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김정일이 건강 문제로 쓰러진 바로 그 직후부터 현지 지도에 따라다니면서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김정일은 왜 그렇게 어린 김정은을 선택했을까? 그 답이 바로 이 인용구에 있습니다. 온순했던 둘째 아들 김정철과는 달리 자신처럼 배짱과 대담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김정일의 아주 깊은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한 잔인한 독재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책에서는 이것도 좀 과장된 면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운구차 7인방 신화인데요. 언론에서는 이 7명이 전부 다 숙청당했다고 보도했지만 책의 분석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제거된 인물은 딱 2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자연사하거나 은퇴했다는 거죠. 와,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7%. 김정은의 숙청 규모가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대규모 숙청 사건, 심화조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제거된 간부 수의 고작 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물론 공포정치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던 것과는 그 규모나 성격이 생각보다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비율을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김정일은 영화감독 스타일이라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갔어요. 반면에 김정은은 농구감독처럼 성과를 못 내면 그냥 가차없이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젠 충성심만으로는 안 되고 능력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거죠. 책에서는 바로 이것이 김정은 시대 북한 조직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세 번째 주제, 바로 핵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핵 개발, 이게 단순히 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 뭐 그런 필사적인 도박일까요? 책의 주장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김정은의 핵은 단순히 방어용이나 협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공격적인 목표.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쇠를 단번에 뒤집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군의 개입을 아예 막아버리려는 그런 전략적 설계라는 분석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 이 발언이 책의 분석을 그대로 뒷받침하죠. 아예 헌법에다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건 뭐 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죠. 바로 후계 문제입니다. 딸 김주의 등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정부 당국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김주의 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바로 그게 결정적인 오판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게 바로 이 발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자식이 있는데 혹은 아들이 있는데라고 했을 텐데 굳이 딸이 있는데라고 콕 집어서 말한 건 그에게 딸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김주애의 공개적인 행보가 북한의 정해진 후계자 공식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책에 따르면 지금 김주애는 내부 지명 및 후계 수업 단계에 있는데 이게 과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똑같이 밟았던 절차라는 분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책은요, 우리나라의 지난 대북 정책 실패가 바로 이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보수 정부는 김정은 체제가 곧 무너질 거라는 희망을 가졌고, 진보 정부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또 다른 희망에 기반해서 정책을 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했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전략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미래가 걸린 전략적인 필수 과제인 셈이죠. 오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에 대한 많은 통념들이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오해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면 앞으로의 오해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